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의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의 김도현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입니다. 구미 황상동 화진 금봉타운 아파트. 네. 자, 구미시는 아파트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다루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아는 구미에 있는 지인들도 있고 제 친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자산에 어떤 나쁜 영향이 많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걱정은 되고 합니다. 자,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물건의 낙찰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부동산의 종류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전용 토지 전용 면적이 토지 대지권이 17.29평, 상당히 큰 편입니다. 아파트 부지 면적이 크다, 뭐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 건물은 전용 면적이 25.69평, 보통 31평, 죄송합니다, 뭐 32평, 뭐 이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이다. 건물이 이렇게 있고 토지가 있으면 자, 이 건물이 아파트죠. 이렇게 여러 세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집합 건물 중에 한 세대가 경우에 나온 거죠. 자, 이 아파트, 이 건물을 낙찰받으면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건물 안에 있는 여러 이 집합 건물의 소유자들, 그들의 전용 면적의 어떤 그 면적 비율만큼 이 토지의 지분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정 면적 구역의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면적에서 그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다. 자, 그렇게 일괄해서 매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낙찰받고 나면 이 토지와 건물의 어떤 사용권에 관해서 분쟁은 없다. 안전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감정은 8,900만원, 그리고 한번 유찰돼서 현재 70%인 6,230만원, 8월 29일 예정입니다. 입찰 21일 전입니다. 소유자는 강 누구누구, 채무자는 강 누구누구, 채권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채권자이든 누가 소유자이든 낙찰자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이해관계자는 점유자죠.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낙찰 받더라도 살아서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등기부상의 선순위 권리가 있는가. 네. 자, 이거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것은 두 번째 시간에 등기 현황 볼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긴 아파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네요. 건축된 지는 한 20년 정도 돼 보이는, 우리가 길 가다 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흔하게 보일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사진이 좀 흐릿한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지 형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동향이죠. 예, 동쪽을 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물건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예, 물건 현황 보면 아까 뭐 대지권과 그리고 전용 면적 제가 확인했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11층, 11층의 물건이다. 구미 정보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조로 되어 있고 슬래브 지붕이다. 뭐 이런 도시가스 개별 난방, 뭐 이런 간략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나 현황조사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경매 관련 서류니까 보겠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가봤지만 뭐 특별히 조사된 내역이 없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황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조사 한번 보시면 집행관의 현황조사입니다. 네.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 사용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자, 가면 대부분 문이 닫혀 있으니까 못 만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리고 연락처를 남겨놨는데 자, 연락도 오지 않았다. 점유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전입신고는 이 건의 소유자, 자, 이 건의 소유자가 점유되어 있다. 자, 이런 물건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문건 송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서들이 접수가 됐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뭐 가압류권자들의 이 최고서 발송, 채권자의 경매 개시 결정, 소유자, 채무자 개시 결정 발송, 감정 민급 평가, 주소 보정, 개시 결정, 주소 보정 결정 발송, 매각 결정 길통지서 발송, 법원에서 발송한 내용이고요. 접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자 누가 법원에 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돈을 받을 것이 있어, 이런 권리가 있어 라고 법원에다가 접수한 거죠. 이 접수 내역을 포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해관계자들하고 소유자가 어떻게 분쟁이 있었으며 이 분쟁이 낙찰자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 접수 내역을 보고 일단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보시면 등기소의 등기필증 제출, 교부 청구서 제출, 야간 특별송달 신청, 경매가 진행하기 위해서 접수돼야 될 일반적인 서류들입니다. 자, 현황조사 보고서 제출, 채권계산서 제출, 교부 청구서 제출. 자, 여기서 배당 요구권자 권리신고 배당 요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점유와 관련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건 공매 대행 통지서 제출. 이 물건은 경매와 그리고 공매가 같이 진행됐구나, 이런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런 게 있으면 공매 사이트에서 온비드에서 이 물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경매 속행 신청 제출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요 밑에 보면 공매 대행 해제가 됐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즉 공매는 해제가 됐고 경매로만 진행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낙찰받은 뒤에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특이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물건 상태에 대해서는 이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히 특이한 사건도 아니고 물건에 문제가 있는 사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누가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등기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어떤 점을 예상 낙찰가에 반영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임차 현황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서 살펴봤지만 점유는 소유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었고 전입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만 전입돼 있더라.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 신고나 배당 요구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소유자가 이 소유권을 가져온 뒤에 2013년 6월 27일 근저당 어떤 대뭐뭐로 시작하는 근저당권자로부터 대출을 받았겠죠.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대구은행일 것 같기도 한데 1억 320만 원 채권 최고에, 그리고 압류 국, 나라로부터 압류가 있고 가압류도 있고 또 가압류 임의경매, 결국은 이 근저당권자로부터 경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7,700, 600, 1,000만 원. 자, 이 채권 최고 금액들을 합하면 이 집의 가치를 훨씬 넘어섭니다. 자, 이 집은 경매로 처리될 수밖에 없고 취하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자, 그리고 이 소유자의 경제적 상황을 예측해 보면 이 채권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 상황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관리비 같은 것들은 연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자,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자, 낙찰받는다면 어떠한 인수가 있을 것이냐. 자, 등기부 보셨지만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 이후에는 모두 소멸될 것이고 인수되는 선순위 등기는 없었습니다. 자,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관리실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면서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점유자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없었습니다. 자, 조사된 임차인 없고 현장 방문해도 점유 사용자를 만날 수 없었고 전입신고는 이 건의 소유자가 전입돼 있습니다. 자, 소유자가 살고 있다 보고 소유자를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고 권리관계는 소유권자입니다. 예상 기간은 1에서 약 3개월 정도 보시면 되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350만 원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약 300만 원 이하에서
자, 이 금액에서 협의를 해서 내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소유자 세대를 명도해야 되는 점유적 하자. 자, 그 정도의 그 하자는 뭐 경매에서 뭐 흔한 경우고,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 자, 그 비용을 입찰가에 반영해서 입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예상 낙찰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화진금봉 3단지. 자, 이 경매 물건과 동일한 아파트의 동평형대 물건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7,500, 그리고 하나는 8,500입니다.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7,500 정도. 자, 이것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보면 동평형대 거래 사례가 없어서 27평형의 평당 가격이 277만원으로 거래가 됐다. 자, 한 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아주 비슷한 유사 평형대 31평 거래가 있어서 그것을 보니까 약 274만원. 그러니까 워낙 어떤 그 저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떨어져도 큰 차이는 없었고, 큰 차이는 없었고, 평당 가치로 환산하면 270만원 정도의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물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자, 감정은 8,900이 됐지만 실제 7,500에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렇지만 7,500에도 호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중간 가격 정도로 호가 가격으로 보고 7,400에서 약 7,800, 그러니까 한 270만원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안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평당 가격으로 계산해 보니까 7,400에서 7,800 정도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 그럼 인근 낙찰 사례, 자, 비슷한 아파트들이 있죠. 비슷한 금액대, 비슷한 크기 아파트들을 한 2개 정도 뽑아서 제가 분석하니까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데이터의 수는 많고, 입찰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 구미시 또는 그 인근에 입찰을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의 데이터를 많이 분석하면 할수록 데이터는 정교해지고 정확해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분석한다는 그 방법만 가르쳐주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2개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3일 날 현대아파트 있었고, 2019년 2월 25일 화진금봉 있었습니다. 자, 93년도, 92년도 비슷한 연도에 건축이 되었고, 면적은 모두 25.7평에 크기가 비슷합니다. 하나는 2층이었고 9층이었습니다. 둘 다 남향이었고, 중요한 건 2차에 모두 낙찰됐다. 30% 떨어진 2차 가격이 되면 경매 매수로 이익이 충분하다는 것이 이 지역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모두 다 1대1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하나가 70% 정도 유찰됐을 때 꼭 필요한 사람 1명 정도 들어온다. 뭐 투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투자도 꼭 필요한 투자자가 아니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수요의 힘이 굉장히 약한 지역으로 겨우 살아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감정가 1억 2,500에 하나는 감정가 1억 700. 그때 거래 가능 금액은 1억 500, 8,300. 자, 낙찰가는 8,760. 하나는 7,490. 자, 그렇게 기록을 했다. 자, 이것을 각 거래 가능 금액 대비 그 낙찰가율을 보니까 83%와 90% 정도. 자, 이것을 가중평균 구하니까 87.26% 나옵니다. 화진금봉 하한가 적용하면 6,257만원. 그리고 상한가도 적용해 보니까 6,600. 6,200에서 6,600 정도. 자, 이 금액 안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이거 총 비용 계산해 보면 6,300에 낙찰 받았다 가정하면 뭐 취득세, 뭐 국민주택 채권, 뭐 등기 비용, 그리고 매수가에 비해서 크지만 이 300만 원 정도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 금액 이하에서 협의해서 내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비용 계산할 때는 한 300 정도 잡아놓고 넉넉하게 잡고 입찰 들어가시고 협상을 하시고 명도를 하시면 됩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